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삼국의 문화입니다. 삼국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갔는가와 삼국이 주변 국가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대외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에서 첫 번째, 삼국의 불교 수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왕 때 어떤 나라가 불교 수용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수용했었던 나라와 시기들을 왕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언제였어? 침류왕 때. 신라는 좀 반대가 심해가지고 나중에 받아들여졌었죠. 신라는 법흥왕 때 요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이 받아들여졌었을 때에 어디에서부터 받아들였는지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삼국의 불교 수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진으로부터 소수림왕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침류왕 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법흥왕 때 고구려에 전해진 그 불교가 신라로 이렇게 전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꽃피어진 불교가 외로 전달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삼국의 불교 수용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왕 때에 받아들여졌는가, 요건 우리 친구들이 앞단원에서 다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불교가 수용이 됐습니다. 불교가 수용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가? 백성의 정신을 통합시켰다. 우리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은 곧 부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실의 권위는 점점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왕권 강화에 쓰였던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아주 큰 사찰을 건축하게 됩니다. 거대 사찰을 지어서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였다. 종교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라의 황룡사, 백제의 미륵사와 같은 큰 사찰들이 이 시기에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다. 왕의 이름이 불교식인 거예요. 그건 이제 신라에서 뭐 법흥왕, 뭐 선덕여왕, 진흥왕, 이러한 것들이 불교식 왕명을 썼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승려가 종교적인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육,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불교는 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수용이 뭐 전진, 동진, 이때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단순히 종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때에 발달된 선진 문화도 같이 들어왔다는 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불교는 수용이 됐고요. 다음에 도교입니다. 도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귀족들에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돼요. 귀족들에게 사랑받았던 종교 도교인데요. 산천, 뭐 자연을 숭배한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니까 자연이 너무 사랑스럽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왔죠. 그 종교의 증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알아두시면 되는데, 고구려는
고분 벽화 사신도, 요거 현무도인데 선생님이 이따 그림 보여줄게요. 그것을 제작했고 신선 사상이 백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또 화랑도를 운영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화랑도는요 단순히 도교의 종교적 성격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교, 뭐 불교, 유교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온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 귀족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종교다라고 하는 것. 또 한자, 유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이 얘인데요. 한번 보죠. 한자, 유교 수용과 확산해서 보면 고구려는 태학, 요거는 수도에 있었던 교육기관이에요. 유교 경전을, 발음이 어려워. 유교 경전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역사 교육까지 실시를 했었던 중앙의 교육기관이 태학이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교육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경당입니다. 학문과 교육을, 무술교육을 담당했었던 지방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수도와 지방에 이러한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백제는 오경박사를 둬가지고 유교 경전을 강의하게 했었는데요. 오경박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유교에 5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것을 마스터한 사람에게 오경박사 이렇게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마스터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받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신라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서 만든 이두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었고, 유교 경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임신서기석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또 여기 나오는 도교의 모습도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보고 갑시다. 그 증거가 되는 유물들 나와주세요. 도교의 전례에서 현무도가 나옵니다. 이 현무도는 우리 친구들이 고구려의 강서 고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교에서 현무는 네 방향을 지키는 신 중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신을 현무도, 요건 이제 도교, 고구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산수무늬 벽돌. 산수무늬 벽돌은 백제예요.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표현을 한 모습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벽돌로 나타냈어요. 백제.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요게 금동대향로인데 이걸 한번 쭉 펼쳐서 봤더니 이런 모습들이 더래요. 요것도 백제, 신선이 살고 있는 용이라든지 봉황의 모습을 요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게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요러한 그림들이 나오면 저게 고구려고 백제고,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도교의 전례에서 3가지 그림 살펴봤고요. 그리고 임신서기석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지요. 신라의 두 청년이 3년 동안 유교랑 도덕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알기만 하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지. 그것을 몸소 실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비석이 임신서기석입니다. 임신서기석 하면 뭘 생각해라? 바로 유교를 생각해라. 앞에 나와 있는 3개는 도교, 그리고 얘는 유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자고요. 자, 이렇게 도교와 유교의 모습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과학 볼까요? 과학기술 발달 살펴보면 천문학, 금속기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천문학은 천체 관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하늘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해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농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농사가 그 나라 경제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농사에 영향을 주는 천문학은 굉장히 중요시 됐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천체 관측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것과 점성술이 맞물려서 발달된 천문학 이렇게 발달됐었다는 것. 농사, 왕실의 권위를 높여서 중요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식, 월식, 해성, 기상, 이변 같은 것들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천문학 발달에 딱 떠오르는 것 있나요, 우리 친구들? 신라의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천문학의 발달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금속기술은 국가의 철제련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을 선보였었다. 그 증거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백제의 칠지도, 그리고 앞에서 본 금동대학로 있죠. 그러한 것들이 금속기술, 뛰어난 금속기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 천문학에 대한 거 첨성대 그림 보기 전에 음악미술까지 하고 천문학에 대한 부분 그림 보고 올게요. 자, 음악은 종교의식이랑 축제와 관련돼서 발달이 됐고요. 그리고 음악하면 딱 떠올려져야 되는 부분이 이 시기에 검은고, 가야금입니다. 검은고와 가야금, 이때 음악 발달과 함께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검은고는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금은 우르기, 요렇게. 미술에서는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 뭐 고분벽화라던가 천마도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문학, 금속기술 한번 보고 올까요? 천문학과 금속기술의 발달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천문학,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요거는 우리 친구들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별자리 그림에서 천문학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금속기술 발달했다며 그 증거 여기 또 나옵니다. 신라의 금기고리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앞에서 본 그 금동대학로의 모습을 같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문학과 금속기술이 발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삼국의 고분을 볼 거예요. 고분은 무덤입니다. 무덤이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그림으로 먼저 보고 설명하도록 하지요. 천마도의 모습입니다. 천마도는 천마총에서 나온 껴묵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천마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거 이렇게 고분 벽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무 껍질로 만든 말타래. 말타래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말타래는 말의 안장과 같은 그런 기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천마도입니다. 천마도의 모습 봤고, 고분 양식을 한번 보면 굴식 돌방 무덤 나오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게 나와요. 좀 생소하죠,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보지요. 돌을 깎아서 쌓아놓고 돌방을 만들어서 돌로 쌓은 돌방을 만들어서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동글게 만들었다, 봉토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시신을 놓은 널을 또 다른 큰 널에 넣어요. 시신을 일단 넣은 그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두고 한 번 더 큰 상자에 둡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돌무지를 두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굴이 좀 쉬워요. 도굴이 좀 쉬워서 뭐 껴묵거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흔히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도굴 자체가 상자에 또 상자를 넣고 그리고 이렇게 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굴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도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껴묵거리들이 대거 나오는 무덤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굴과 껴묵거리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국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어떤 양식을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고분이에요.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도록 하지요. 고분과 불교 유산으로 보면 삼국의 고분을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돌을 깎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으로 쌓았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얘가 장군총입니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으로 후기에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무용총으로 남아있죠. 굴식 돌방 무덤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굴식 돌로 쌓아서 방을 만든 무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제는 시기별로 사실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한성시대에 백제가 서울에 수도가 있었을 때, 한강 주변에 수도가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돌무지 무덤 양식에서 뭘 또 알 수 있냐면, 석촌동 무덤이 고구려의 무덤과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가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의 세력과 같다. 왜? 문화가 같기 때문에 같은 애들일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구려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웅진 시기에 와가지고 굴식 돌방무덤, 그리고 벽돌무덤이 있었어요. 벽돌무덤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하면 우리 친구들 뭘 생각해야 되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 양식이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웅진 시기에 요 사이에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련된 모습의 굴식 돌방무덤 능산리 고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기, 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라는 초기에는 돌무지 덧널무덤의 형태로 천마총, 우리 앞에서 본 천마도가 출토된 천마총,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얘네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이렇게 돌방 무덤의 형태로 모습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가야는 구덩이를 파고 내 벽을 쌓아가지고, 돌로 쌓아가지고 구덩식 덧널 무덤의 형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는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없고 여기로 와서는 돌을 쌓아서 방을 만들어서 벽화를 그릴 수 있었다. 벽화를 그릴 수 없는 모습에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고분 벽화 상징적인 그림도 그려지게 되었다. 뒤로 와서, 후기로 와서 그렇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분과 불교 유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불교 유산에 대한 부분은 그림으로 그렇게 잘 나와요. 그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불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죠, 삼국에. 근데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불교 유산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입상은 서 있다는 의미예요. 입상,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쓰여져 있어서 고구려 때의 불상이고요. 가장 오래됐어요. 다음에 백제의 미소입니다. 얘는 서산 마의 삼존불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백제의 온화한 미소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백제 미소라고 불려지지요. 다음에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 3개의 삼존 서 있는 상이다. 입상이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는데, 아기 같은 얼굴, 동글동글한 얼굴이 특징입니다. 다음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는 미륵보살을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입니다. 전북에 있고요. 백제의 탑이다라고 하는 것. 목탑 양식인데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모습 부여에 있고요. 백제의 탑입니다. 역시 목탑 양식. 분황사 석탑은 경주에 있어요. 신라탑이고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상 그리고 탑의 축조인데요. 6세기경부터 만들어져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탑은 우리가 본 이러한 것들이 있고, 봤더니 우리 친구들 백제와 신라의 탑은 전해지는데 고구려의 탑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룡사 국층 목탑이라고 하는 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네요. 불교 유산 살펴봤고요. 이렇게 탑, 또 불상,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기술, 선진 기술이 불교와 맞물려서 불교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교 유산까지 봤고, 삼국은 그럼 다른 나라와 어떠한 모습으로 교류를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삼국과 가야의 대외교류입니다. 대외교류. 중국 서역과 대외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 살펴보면요. 고구려는 중국의 북조와 또 북방의 여러 민족들과 두루두루 교류를 했죠. 또 바다를 통해서 남조와도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서역과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고구려의 씨름도에 서역인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즈베키스탄의 그 벽화에서도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고구려와 서역이 교류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백제는 중국의 동진, 그리고 남조와 교류를 했는데, 이 남조와 교류를 했다는 증거 자체가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것. 중국 가야 외를 잇는 해상 교류의 중심이 되었던 국가다. 중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중국으로부터 백제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라는 초원길,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서역과 활발히 교류를 했었다. 그래서 경주에서 서역의 사람들이 쓰는 유리 그릇이 출토가 되기도 하고요. 금제 장식의 보검이 출토되기도 하고, 뿔 모양의 잔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역의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들이 신라에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야는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또 외와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 또 일본과의 교류를 살펴보면 백제는 한자와 유학을 전래했다. 뭐 아직기, 왕인, 그리고 불교를 전파하기도 했고요. 오경박사 있었죠. 앞에 유학을 공부시켰던, 가르쳤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그러한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또 고구려는 재지술, 요거 종이 만드는 거, 멍 만드는 거, 담징 만들었고 보냈고, 그 다음에 호류사의 금당벽화의 그림을 그렸죠. 일본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배 만드는 기술, 뚝 쌓는 기술, 이러한 것들을 전파했습니다. 가야 하면 철기죠. 그 철기가 전파가 됐고, 토기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스예끼 토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증거, 교류를 했었다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호류사의 모습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일본에 건너간 백제의 기술자가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있는 백제 관음상은 백제 불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일본에 전파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류사의 백제 관음상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미소를 띠고 있는 것 자체가 백제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지요. 또 고려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 일본의 국보위로입니다. 일본의 국보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의 국보위로인데 삼국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우리가 앞에 보여준 그것과 굉장히 닮아있죠. 흡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삼국의 불교가 이렇게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고 교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면 신라가 서역과 교류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요 유리그릇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구려가 서역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아브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궁전 벽화의 모습인데 요게 고구려 사신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또 페르시아랑 신라가 교류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과 교류를 했었다라고 하는 모습, 삼국과 일본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선진 문물을 우리 스타일로 좀 발전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일본에 전파되었다라는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흡사해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이 백제의 금동관모, 금동신발의 모습이 요거고요. 이게 일본의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에요. 똑같은 것 같죠? 이렇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벽화의 모습인데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와 일본의 고분 벽화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고 의상 스타일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토기, 스에키 토기와 가야 토기의 모습이 흡사하다. 요게 가야 토기고 요게 스에키 토기인데요.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야? 일본의 문화의 중심에는 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중요한 부분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불교의 수용과 도교의 전례에서는 불교의 수용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느 왕 때 이루어졌는지 우리 친구들이 같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도교는 간단해요. 귀족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한자 유교 수용 확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요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유교를 중시했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 천문학은 농사 때문에 이렇게 발달됐었고 이 고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앞에서 본 그림과도 이렇게 연결돼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우리 친구들이 요걸 조금 익숙하게 봐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역을 했었다, 서로 교류를 철저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증거들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고 무엇을 어떻게 전파했는가를 구분해서 국가별로 나눠서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부분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삼국의 문화 그리고 대외 교류에 대한 부분 공부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서 중요한 부분 짚어보도록 할게요. 49쪽에 8번 문제, 다음 유적들과 관련된 학문이 발달하게 된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신라의 첨성대의 모습. 두 번째 그림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죠. 고구려의 고분벽화. 별자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요 벽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뭐예요? 중요한 학문, 이러한 것들로 발달된 학문. 외적의 침입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달했을까? 불교 수용 상관없어요.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된 거죠. 그 천문학 이러한 것들로 증거로 남아있는 거고요. 3번입니다. 한자와 유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백성의 정신을 하나로 요구는 뭐였지? 불교였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고요.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고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삼국시대의 다양한 고분의 사진이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 나왔는데 가는 고구려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요거는 초기의 무덤 모습이죠.
고구려 초기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부여니까 백제, 굴식, 돌방 무덤, 돌 쌓아서 방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의 모습은 천마총인데 천마총은 신라예요.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 이렇게 보고 문제 보죠. 자, 가와 다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맞죠, 우리 친구들? 가와 다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무덤의 형태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가는 고구려와 백제 초기의 무덤 양식이다. 고구려 초기의 무덤 양식인데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도 똑같은 형태를 보였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3번을 봤더니 나는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만든 벽돌 무덤이래요. 근데 이거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무령왕릉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 남조와 긴밀한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무령왕릉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기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는 도굴이 어려워서 다양한 껴묵거리가 발견되었다. 신라의 무덤 양식은 다에서 나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맞죠? 5번의 답이 뭐야? 벽돌 무덤에 대한 부분은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고분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네. 53쪽에 5번. 삼국의 대외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고구려는 중국 남조와 교류했습니다. 가야는 백제를 통해서만 중국과 교류하였다라고 하는데 바다로 교류했습니다. 자, 삼국은 서역과 직접 교류하지 않고 중국을 통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직접 교류했어요. 삼국의 문물은 일본의 고대 아스카 문화 성립에 영향을 줬습니다. 7세기 전반에 성립된 최초의 일본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데 이 아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스카 문화예요. 그러한 것들이 삼국의 문물에 영향을 받은 게 맞지요? 우리 친구들이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삼국의 문화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불교, 도교, 유교 이렇게 나눠서 우리 친구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고분 양식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